분할을 설명하면서 우리가 div 디비전을 이용한 id, 그 다음에 id 수성값 디비전 1 이런 식으로 해서 구별을 했습니다. 자, 사람 눈의 입장에서 보면 div id는 디비전 1 이라고 하는 이 엘리먼트 안에 들어있는 내용을 사람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보의 바다에서 정보량이 늘어났을 때 정보를 쉽게 찾기 위해서는 최근에 로봇 검색 엔진을 사용하고 있는데, 로봇이 봤을 때는 div로 정의만 되어 있으면 이 div 엘리먼트 안에 있는 내용이 컨텐츠의 뜻이 무엇인지 전혀 이해를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자, 그래서 고민을 한 끝에 HTML5에서는 div 요소와 유사한 요소로 의미를 부여하는 어떤 시멘틱 엘리먼트를 만들자, 이렇게 선언을 하고 만들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아래쪽에 보면 바디 안에 헤더, 메인, 후터, 어사이드, nev, 섹션, 아티클, 뭐 이런 것들이 바로 시멘틱 태그가 되겠습니다. 자, 요 내용은 상당히 중요한 내용인데요.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구글이라는 회사가 정보의 바다에서 검색 엔진을 만들어서 크게 성공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정보의 양이 늘어나면 사람의 눈으로는 절대 내용을 알 수가 없습니다. 정보를 검색할 때 자동화된 로봇이 해당 내용을 찾도록 우리가 설정을 해줘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시멘틱이다. 문서에 정보의 의미가 있다. 그래서 div 대신에 다른 엘리멘트를 써서 해당 엘리먼트의 컨텐츠가 무엇이다 라고 하는 내용을 설명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자, 바디 안의 기본 구조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헤더, 머릿말에 해당되는 부분이고요. 메인, 요거는 중앙에 있는 주 컨텐츠에 대한 거가 되겠죠. 그 다음에 푸터, 요거는 우리말로 이제 발인데, 해석할 때 꼬릿말 이렇게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자, 머리, 몸통, 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어사이드, 요건 옆으로 치워 놓은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배너 광고나 이런 걸 사용할 때 어사이드를 써서 내부 엘리먼트를 쓰게 되면 이렇게 배너 광고 같은 것들을 일렬로 저장할 수 있구나, 이런 의미를 갖게 되는 겁니다. 자, 요 안에 보시면 헤더 안에 nev라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요 앵커를 건 거죠. 여러분들이 아직 앵커 배우진 않았는데 해당 엘리먼트를 클릭하게 되면 다른 홈페이지로 이동을 하게 되는 거죠. 요걸 우리가 내비게이션, nev라고 얘기를 하고요. 메인 함수 안에는 섹션과 아티클, 즉 그 메인 함수 안에 있는 내용들을, 컨텐츠를 직접적으로 만들어주는 그런 엘리먼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각각의 시멘틱 엘리먼트에 대해서 설명을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법적 체계로 방금 전에 얘기했던 시멘틱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시멘틱 요소에 해당되는 겁니다. 문법적 체계로 시멘틱 요소, 의미, 기능, 이것은 엘리먼트의 이름을 얘기하는 거고요. 이 엘리먼트의 뜻, 의미, 그 다음에 이 엘리먼트가 할 수 있는 일,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멘틱 요소의 최상단에 있는 것은 바로 바디였습니다. 이 바디는 HTML 밑에 head, HEAD 라고 하는 엘리먼트와 매칭이 되는 같은 레벨의 요소가 되겠습니다. 이미 설명을 많이 했고요. 의미는 몸통이고 기능은 몸통을 설명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바디 안에는 위에서 보면 머릿말 영역, 그 다음에
메인 컨텐츠, 그 다음에 발 영역, 그 다음에 보조 영역, 요 네 가지로 구분을 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 헤더 쪽 보면 여기는 머릿말 영역이고요. 웹페이지 상단에 로고, 회사 로고나 기관 로고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메뉴는 아까도 설명했는데 내부를 이용을 해서 메뉴를 이용해서 해당 사이트에 클릭을 하게 되면 이동하게 되는 다른 또는 내부의 주소로 이동하게 되는 그런 영역을 지정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후터, 맨 아래쪽에는 후터가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발 영역, 다리 영역이라고 해서 페이지 하단에 저작권, 작성자 주소, 연락처 뭐 이런 것들을 써서 로봇 엔진이 딱 보면 이것은 누가 만든 거구나, 어떤 컨텐츠의 저작권을 가지고 있구나 하는 걸 바로 알아볼 수 있도록 만든 거죠. 그래서 헤더, 후터 유심히 보시면 헤더도 6자, 후터도 6자가 되겠습니다. 헤더는 머릿말 영역이라고 얘기했는데요. 우리가 헤드, 바디, 즉 내자에 해당되는 요소에 매핑 하기 위해서 쭉 중복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하를 붙인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6자가 됐고요. 여러분이 외우기 쉽게 foot으로 하지 않고 footer라는 말 써서 6자로 만든 겁니다. 꼭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중간에 그 메인 함수, 그 메인 컨텐츠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건 한 페이지에 한 번만 사용됩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그 표준 안에 들어가 있는 시멘틱 요소일 뿐이고, 이 표준을 구현한 것이 웹브라우저인데 웹브라우저 대부분은 이 메인 엘리먼트를 구현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메인 대신에 섹션을 이용을 해서 대체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섹션은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느냐? 바로 내용에 대한 겁니다. 컨텐츠, 해당 페이지의 내용을 제공하는 거고요. 한 페이지에 구획을 지정하고 페이지 제목 H1부터 H6을 중심으로 내용들을 그룹화해서 실제 콘텐츠가 들어가도록 하는 거죠. 여기에서 특기할 사항은 섹션 안에 또 다른 섹션을 중첩해서 사용할 수 있다, 이 부분을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자, 그리고 아티클은 독립 컨텐츠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페이지 내에 예를 들면 게시판이나 갤러리 이런 그 독립적인 콘텐츠를 할 때 우리가 아티클을 써서 홈페이지를 만들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예전에 수업을 하면서 최초로 만들었던 예제 잘 기억을 못 하시겠습니다만 index.html인가요? 하면서 자바스크립트를 환영합니다. 그래서 네이브 걸어가지고 한 이 예제가 기억이 날 겁니다. 자, 이 예제가 대표적인 HTML5 시멘틱 기본 구조이기 때문에 제가 이 그림을 index.html 제시를 한 것이고, 여러분은 타이핑을 했던 겁니다. 크게 내용은 이해는 못했지만 지금 설명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내용을 그대로 HTML 문서로 가게 되면 HTML 문서는 안에 헤드로 시작하고 헤드로 끝나고 같은 레벨이죠. 바디로 시작해서 바디로 끝나는 이 두 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쪽에 있는 헤드 부분은 타이틀 또는 스타일, 메타 뭐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게 되겠죠. 그러니까 특히 이 타이틀 부분은 이제 제목이 들어가는데요. 연결되는 부분은 이렇게 타이틀 자바스크립트 실습 이렇게 쓰게 되면 이 타이틀 내용이 이쪽 부분에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자, 바디 안에는 아까 얘기했듯이 헤더, 내부, 섹션, 어사이드, 후터 요 5가지가 구성을 이루면서 구성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로 이 부분을 우리가
헤더라고 볼 수 있다. 그 다음에 아래쪽에 클릭하면 다른 쪽으로 이동하는 것을 내비게이션, 주 컨텐츠에 해당되는 부분은 섹션 또는 아티클을 이용해서 사용할 수 있겠죠. 네, 마지막에 있는 카피라이트, 그 다음에 뭐 저자 이런 것들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가 푸터를 사용합니다. 자, 그러면 HTML5 시멘틱 기본 구조와 여러분이 최초에 실습했었던 내용과 완투한 매핑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초기에 여러분이 입력했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름을 이번에는 Basic Semantic HTML 이렇게 해놨습니다. 저장되는 파일의 이름이 되겠죠. 가로 열고 요 얘기는 요 한 페이지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연속적으로 파일이 있다. 그래서 지금은 1페이지를 나타낸 거가 되겠죠. 자, 닥 타입 들어가서 HTML5라고 하는 것을 정의를 내렸고요. HTML 안에 헤드에서 현재는 요 1페이지에서는 헤드 부분만 나타내고 있게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서 바디 부분이 나타나겠죠. 자, 헤드 부분을 자세히 보게 되면 메타가 들어가 있고요. 특히 이제 지금 스타일을 통해서 뭔가 보여주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형적으로 제가 우리 수업에 쓰려고 한번 만들어 본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지금은 수업을 안 들었기 때문에 CSS에 대해서 아마 여러분 이해하기 어려울 겁니다. 그래도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아까 세멘틱 엘리먼트, 헤더, nev, section, article, aside, footer 이 6개는 보더, 즉 외곽선이죠. 외곽선을 1픽셀, solid, 즉 실선, gray, 회색입니다. 회색 실선으로 그려주고 마진이라고 해서 나중에 배우게 될 겁니다만 그 공간과 공간 사이에 띄는 그 칸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5픽셀, 패딩도 마찬가지 띄어넣는 거의 종류입니다. 나중에 배우게 될 겁니다. 여기는 8픽셀, 그 다음에 위드스는 지난 시간에 배웠죠. 이 엘리먼트의 폭 얘기하는 겁니다. 높이는 정해지지 않았고 폭을 1000픽셀로 가져가겠다. 자, 이거는 5개, 6개에 대해서 공통인 거고요. 섹션인 경우에는 다시 1000을 잡았지만 또 섹션을 하게 되면 위드스는 750, 플로트는 레프트 왼쪽 붙이기 아까 했죠. 어사이드는 221 왼쪽 붙이기. 그다음에 라인 하이트라고 그래서 이 부분은 나중에 추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푸터 여기는 이제 높이를 50으로 했고요. 클리어 보스 왜냐하면 항상 붙이기를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클리어 보스 선언한 거고요. 내부 아래의 unordered list는 마진과 패딩을 0으로 해라. 띄어쓰기를 하지 마라. 이런 뜻입니다. 내부 URL에 리스트 아이템 요 같은 경우에는 리스트 아이템이 블럭인데 블럭 보여주는 것을 인라인으로 해라. 그 다음에 띄어쓰기는 5를 해라.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어사이드 마찬가지고요. 안에 있는 URL은 마진 0, 패딩 0. 그 다음에 어사이드 밑에 UL 리스트 아이템은 강력하게 블락으로 해주고 마진을 5로 해라. 뭐 이렇게 해서 스타일 간략하게 설명이 된 것 같습니다. 자, 스타일 부분은 이미 설명을 했고요. 그러면 바디 부분에 어떻게 될 것인가 하고 본 거죠. 그래서 첫 번째 헤드가 있고요. 헤더는 헤더로 끝났습니다. 우리 예제에서는. 그다음에 헤더 밑에 내부를 넣어서요. 그 내비게이션을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때 그 unordered list UL을 써서 순서가 없는 거죠. 해서 아이템 3개를 넣은 겁니다. 홈, 소개, 서버 이렇게 3개를 해서 내비게이션을 표현을 했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섹션으로 ID 값 하나 줘봤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이제 현재 없는데 아이디를 이용을 해서 나중에 값을 넣으려고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자, 어사이드는 오른쪽 옆에 있는 거죠. 여기도 unordered list를 써서 리스트 아이템 3개, 구글 플러스, 페이스북 1, 트위터 U 뭐 이런 식으로 해서 3개를 만들어 봤습니다. 자, 마지막에 푸터인 경우에는 카피라이트, 그 다음에 저작 이런 얘기를 써주고요. 바디 HTML 해서 기본적인 아까 설명했던 그 화면 코드를 완성했습니다. 자, 해당 코드를 GitHub에 입력을 하셔서 실행을 하게 되면 basic semantic.html로 호출할 수 있겠죠. 그렇게 되면 우리 실습을 환영합니다. 홈 서버, 소개 서버, 그 다음에 섹션, 어사이드, 부터 요 5가지가 화면에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맨 위쪽 부분이 헤더고요. 그 아래가 nev, 이 부분이 섹션, 여기가 어사이드, 아래쪽에 footer입니다. 그러면 웹브라우저 안에 공간을 우리가 시멘틱 엘리먼트를 이용을 해서 분할을 할 수 있다. 그 결과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예, 다음 화면은 모바일 스마트폰이죠. 스마트폰에서 해당 주소를 갔을 때 나타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런 부분들이 좀 깨지고 있죠. 그래서 화면 크기를 반영한 새로운 CSS가 필요하다. 뭐 그런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전에 사용되었던 div를 이용한 방식과 오늘 학습한 시멘틱을 이용한 방식 차이점이 조금 있습니다. 자, 예전에는 사람 눈 중심입니다. 그래서 div 쓰고 id는 헤더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사람 눈에는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죠. 똑같은 div인데 그런 내용이 들어있구나.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는 겁니다. 사람은. 하지만 기계는 요 태그만 봐서는 전혀 이해를 할 수 없겠죠. 그래서 완투한 매핑을 통해서 이 부분은 우리가 임의로 요 이름을 아이디로 쓴 겁니다. 근데 내부 같은 경우에 여러 개 있는 경우에는 1, 2, 3, 4 해서 섹션처럼 몇 개 더 만들어 줘야 되겠죠. 그런 불합리한 점이 있습니다만 그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즉 검색 엔진 로봇이 요 안에 들어있는 컨텐츠의 의미를 확보할 수 있도록 시멘틱으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요 시멘틱 레이어 방식을 써야 되겠죠. 자, 헤더, nev, aside, section. 섹션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중첩돼서 사용된다고도 말했죠. 그래서 id 값을 넣어서 이름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예제가 섹션과 섹션 간에 중첩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홈페이지는 모델, 뷰, 컨트롤의 컨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델 부분은 컨텐츠가 되겠습니다. 컨텐츠는 우리 입장에서는 HTML5 시멘틱에 의한 컨텐츠를 얘기하는 거고요. 이걸 화면에 보여주기 위해서는 사람 눈에 보기 좋게 CSS를 써서 스타일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지난번에 index.html 그 예제를 할 때 첫 번에 팝업 창이 뜨고 클릭을 하게 되면 해당 파일이 메모장, 저기 응답창이죠. 대화창이 없어지는 그런 것들을 경험했을 겁니다. 사람이 컨트롤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걸 우리는 자바스크립트를 써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예제에서는 스타일, 즉 CSS 스타일과 바디 그 2가지만 있었잖아요. 자, 그런 경우에 스타일을 한번 삭제한 모드는 어떻게 될까? 그래서 이름을 우리는 현재 basic model.html
이렇게 만들어 놓고요. 그 파일 이름으로 저장을 하겠습니다. 의미는 헤드 부분에 스타일을 제거한 모델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동일하고요. 동일합니다. 자, 해당 내용을 GitHub에 입력하시고 실행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실행을 basic model.html 실행을 했더니 컨텐츠만 나온 거죠. 그래서 내용은 다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 눈에 볼 때 보기 좋게 만드는 스타일이 적용이 안 돼 있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헤더, 섹션, 어사이드, 부터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여러분이 볼 수 있을 겁니다.